네, 안녕하세요. 오늘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이고 오늘은 9월 13일에 네이처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해 주러 오신 본인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지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준경입니다. 네, 카이스트 네인지과학과 저희 학생입니다. 자, 오늘 발표의 논문, 우리가 공부할 논문이 어떤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Single Cell Brain Organoid Screening Identifies Developmental Defects in Autism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올가노이드의 크리스퍼 스크리닝 기술을 결합한 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휴먼 컨텍스트에서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ASD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단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씩 좀 제목부터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티즘에 관한 논문이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추즈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개발한 어떤 뭐 새로운 방법 같은 건가요? 네, 추즈라는 시스템은 이제 뒷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 올가노이드의 크리스퍼 스크리닝 기술을 결합하고 이를 싱글셀 RNA 시퀀싱으로 분석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용어가 크리스퍼,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용어로 유명한 어떤 기술이죠. 네. 뭔가 유전자 특정 시퀀스를 삭제해서 딜리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하나 있고, 싱글셀 시퀀싱, 이것도 요즘 이제 바이올로지 파트에서 많이 쓰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는 RNA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기법. 거기에 브레인 올가노이드. 네. 올가노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셀을 길러가지고 마치 티슈처럼 만드는 이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기술을 합쳐서 뭔가 오티즘에 관한 디벨롭먼트 상에서 어떤 변화를 연구한 논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네요. 한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ASD 고위험 유전자들을 크리스퍼-캐스9을 이용을 해서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모자이크 세레브럴 올가노이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달 단계에서 ASD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레귤러터리 네트워크와 모듈을 규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휴먼 브레인은 이제 다른 종들에서 관찰되지 않는 독특하고 그리고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관여되어 있는데요. 고도로 유전적이고 분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미지수입니다. 뭔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ASD 연구에 있어서는 발달 단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셀 타입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뉴로 이미징이나 포스트모र्tem 브레인으로 이제 피털 스테이지를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가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셀 타입별로 초기 발달 단계를 재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 학생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ASD 결국은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오티즘을 연구할 때 사람이 갖고 있는 디지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고 싶은데 동물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사람에게서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특성이기 때문에 꼭 사람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연구 분야도 있을 것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직접 실험하기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사람 세포를 가지고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연구를 해보면 되겠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노타입을 다양하게 보기가 어렵고 처리량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올가노이드의 크리스퍼 기술을 결합을 해서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올가노이드의 크리스퍼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크리스퍼의 싱글셀 RNA 시퀀싱을 결합한 기술들은 이미 이전에 선보였던 기술인데요. 이 논문에서처럼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이렇게 풀리 재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가노이드랑 크리스퍼, 올가노이드랑 뭐 RNA 시퀀싱을 합친 적은 있지만 이거 세 개를 합쳐서 네. 남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관찰한
네. 그런 연구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세 개를 합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그 올가노이드를 이루고 있는 셀들에 특정적으로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고 네. 그 변형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발달 과정을 쭉 거치면 이 올가노이드가 그 발달 과정을 거친 셀들을 RNA 시퀀싱을 해서 분석을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연구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6가지의 그 ASD 고위험군 유전자로 싱글 가이드 RNA 페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ASD 특징 중에 하나가 cortical of normalty를 보이기 때문에 알려진 ASD 관련된 유전자들은 주로 transcription regulation이나 크로마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어서 cortical development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 있는 36가지의 유전자들이 결국 오티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가장 변이가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군이라는 걸 찾은 거고, 네. 그게 이제 코티컬 디벨롭먼트상에서 코티컬 셀들이 각자의 뉴런 형태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조절되는 유전자들이 많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 36가지 이 ASD 고위험군 유전자들은 다 ASD와 관련된 transcriptional regulation 관련된 진입니다. 이렇게 타겟 진 뒤에 보시는 것처럼 BFP라고 하는 형광을 달았고, 그리고 리포터 셀 라인에다가 싱글 가이드 RNA와 그리고 이 Cas9을 렌티바이러스로 딜리버를 했습니다. 이제 이 Cas9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Cas9 같은 경우에는 오프 타겟 효과를 줄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락스피가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락스피 시스템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리컴비네이즈입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을 아시는 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각각 이 크리스퍼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런 특정 테크닉에 대한 어떤 설명 영상들도 추가해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진들을 레귤레이션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놈 에디팅이 되게 되면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BFP의 형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포터 에세이로 가이드 RNA 이피션시를 확인한 후에 이를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추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A가 이제 추 시스템의 workflow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휴먼 엠브로닉 스템셀에 이 Cas9을 이제 유도한 셀 라인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이제 렌티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타목시펜에 의해 유도되는 크리와 그리고 가이드 RNA를 보시는 것처럼 듀얼 카세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듀얼 카세트로 해서 딜리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싱글 가이드 RNA는 여기 유니크한 바코드를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럼 가이드 RNA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건가요? 가이드 RNA가 보시는 것처럼 듀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 RNA는 똑같은 시퀀스의 가이드 RNA를 중복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후에 5일차에 이제 타목시펜을 처리를 해서 이 Cas9을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6일차에는 이제 뉴럴 인덕션을 해서 모자이크 세레브럴 올가노이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셀 라인을 가지고 지금 분화를 시켜서 올가노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크리스퍼 기술을 적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싱글 가이드 RNA들을 익스프레션 시켰고, 근데 익스프레션 시키는 방법은 딱 넣으면 바로 익스프레션 이게 아니라 타목시펜이라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인듀서블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익스프레션이 딱 나타날 수 있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달째 보시는 것처럼 티슈를 디소시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팩스로 셀 솔팅을 해서 싱글 셀 트랜스크립토믹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월크플로우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여기 그림을 잠깐 보면 이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결국 이미지가 시간이 4개월 지나가면서 원래 이제 디쉬에 있는 휴먼 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치들을 각각 받은 그룹이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팩스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팩스로 뮤턴트 셀을 시간에 따라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앞에 보시면 이제 뮤턴트 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GFP 형광과 그리고 디토마토 플로런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팩스 결과에서도 GFP 포지티브 그리고 디토마토 포지티브가 이제 뮤턴트 셀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뮤턴트 셀들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20일 차에는 보시는 것처럼 셀이 20% 정도로 이제 살아 있었는데 20%가 처음 대비해서 네. 20%만 서바이벌 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문제인가요? 네. 아마도 이 연구자들은 이제 뮤턴트 셀에서는 셀 인터랙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4개월이 됐을 때 세레브럴 올가노이드로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 프로파일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도저 리즌에서는 이제 레이어 익사이테토리 뉴런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벤트럴 리즌에선 인터 뉴런으로 이렇게 다양한 셀 타입으로 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보자면 그 뉴럴 디벨롭먼트 상에서 뉴런이 처음에 브레인으로 분화되는 파트에서 이게 뉴럴 튜브가 생기고 그게 텔렌세팔론, 디엔세팔론, 메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텔렌세팔론 아마도 네. 코티컬 영역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도절 파트가 있고 벤트럴 파트가 있는데 도절 파트는 어떤 방향으로 분화되고 벤트럴 파트는 또 다른 방향으로 분화가 되고 이제 도절과 벤트럴 그걸 지칭하는 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 셀 클러스터는 이제 컨트롤 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만든 이 내달된 이 세레브럴 올가노이드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했을 때 휴먼 브레인의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셀 타입들이 이제 다양하게 구현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티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티즘은 이제 디벨롭먼트 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노타입이 나타날 때 오티즘에 관련된 어떤 그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건 디벨롭먼트가 끝난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브레인 올거노이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셀들이 분화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을 가함으로써 실제로 셀들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바뀌어가는지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perturbation을 시켰을 때 여기 KMT2C라든지 LEO1과 같은 이런 몇몇의 진셋에서는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 셀 프로리퍼레이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절과 벤트럴로 분화된 셀의 어번던스를 여기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진셋들이 지금 보라색을 보이고 있죠. 이 보라색이 이제 벤트럴 파트로 분화된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perturbation 진셋들이 벤트럴 파트 쪽으로 더 많이 분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erturbation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방해를 한 걸 얘기하는 거고 네. 이 크리스퍼 기술을 가지고 진 익스프레션을 방해한 그 방해받은 셀 타입 뉴런들은 네. 주로 벤트럴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벤트럴 쪽으로 더 많이 분화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벤트럴로 분화하는 셀들이 오티즘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올가노이드 기술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벤트럴 쪽으로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 그럴 않나. 가능성이 크다.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여전히 굉장히 인비트로고 실제 브레인 아닌 인공적인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뇌에서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셀 분화 과정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perturb 진셋에서 유전자 발현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analysis를 했습니다. 지금 A에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닷들이 있는데요. 이 닷들이 이제 해당 진셋에서의 DG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진셋에서 이제 상위 랭킹 30위까지 든 DEG들을 모두 풀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C에서 이제 진 온톨로지 분석을 했는데요. DEG라는 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분석.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 온톨로지 분석을 해본 결과,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중에서도 셀 어데이즌, 셀 디퍼런시에이션 등과 같은 카테고리에 이 DEG들이 많이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DEG와 지오 분석을 통해서 ASD 관련된 유전자들의 perturbation에 이제 특정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와 그리고 레귤러터리 프로그램들이 특이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신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진들의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아까 조작했던 그런 방식은 이런 영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을 거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멀티오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 레귤러터리 네트워크도 그려보고 이제 cortical development 동안에 이 ASD와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듈과 허브 진들도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36개 유전자 중에서도 이 ARID1B라고 하는 유전자에 주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유전자를 이제 perturbation을 시키게 되면 이 올리그2 포지티브 셀의 파퓰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리그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올리그2는 이제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프로제니터의 셀프 리뉴얼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벤트럴 텔레스팔론에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리니지에 있어서 이제 마스터 레귤레이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문 용어들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네. 이 분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올리고2는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레귤레이터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이제 뇌에서 글라이얼셀이고, 그 뉴런들의 엑손에 형성되는 마이엘리네이션, 엑손을 감싸고 있는 그 마이엘리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셀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인데, 네, 맞습니다. 그 셀들의 분화를 조절하는 셀이라는 게 밝혀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2 포지티브 셀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2에서 보시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셀의 트랜지션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ARID1B를 이제 perturbation을 시키게 되면 이 early oligodendrocyte precursor 셀의 트랜지션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iPS 셀 라인으로 실험을 했을 때와 이제 결과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처치들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대상이 지금 이 연구진이 주목한 건 ARID1B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다음 캐스케이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OLIG2고, 네. 그 진의 익스프레션의 역할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분화였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RIB1B가 뮤테이션이 되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트랜지션이 증가를 한다라는 역할을 이제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자면 오티즘이라는 병의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글라이얼 셀들의 분화가 잘못되는 경우에 오티즘이 발병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이제 예시로 든 것이 이제 ARID1B이고, 다른 이제 유전자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도 ASD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ASD는 항상 여러 가지 팩터가 복합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실험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이 논문은 올가노이드에 이제 크리스퍼를 결합한 추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36개의 이제 ASD 고위험군 유전자들을 셀 타입 레벨과 그리고 몰리큘러 패스웨이 레벨에서 로스 오브 펑션을 확인을 한 실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셀 이제 멀티오믹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세레브럴 올가노이드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이제 ASD 관련된 진 레귤레터리 네트워크와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듈을 규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 처음에 짚어봤듯이 이 브레인 organoid, 우리 휴먼 서브젝트를 직접 연구할 수 없다는 어떤 한계, 그리고 어떤 특정 이런 ASD 같은 질환들에는 다른 동물로 대체해서는 관찰해 볼 수 없는 포인트도 있을 것이라는 특정한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인 organoid라는 새로운 조건, 새로운 이제 서브젝트, 일종의 서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크리스퍼 기술들을 이용해서 진을 레귤레이션 하고 우리가 이제 오티즘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알고 있던 것들을 분류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디벨롭먼트 상에서의 문제들을 진 익스프레션, mRNA 시퀀싱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티즘과 관련된 디벨롭먼트 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새로 제안하는 멋진 논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핫 그 테크닉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관찰을 해놨다는 게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논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